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 베이시스 갭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수급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어제 미국 조금 소비자 물가 3월 거 발표가 있었는데 뭐 그거 관련된 이슈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존슨앤존스 이제 얀센 그 백신 접종 중단된 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채권 금리도 간단하게 국내랑 이제 해외 금리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조금 장기 파동이랑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이제 일목균형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좀 파동 매겼던 게 달라질 것 같고요. 일단 파동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인 V 코스피 설명드리고 차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달러원이랑 뭐 WTI, 국구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관련돼서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삼성전자는 이 기대 수익률로도 PBR이랑 퍼랑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차트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랑 미국 쪽은 테슬라 쪽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 이제 페드 모형이랑 일드갭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용장고 추이들 보여드리고 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직 제가 기관지가 좀 낫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조금 방송 중에 뭐 기침을 하거나 조금 숨을 약간 가쁘게 쉴 수 있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오늘 뭐 코스피 조금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제 상승 전환을 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0.4%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오늘 뭐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워낙 적어서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외국인이 사실 선물 매수가 많다 보니까 뭐 그거 관련해서 이제 선물 가격이 조금 높아지면서 베이시스 갭이 많이 이제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뭐 이제는 매도 차익 거래는 발생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베이시스 갭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일중 수급 보여드리면은 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1,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한 3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3,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매수가 있었고, 개인과 기관이 뭐 거의 한 1,800억 정도씩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230억 매수하고 기관이 한 160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은 한 400억, 4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뭐 채권금리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오늘 뭐 채권금리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였고요. 한 3에서 4bp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뭐 나름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뭐 조금 이따 설명드릴 조금 소비자 물가가 낮게 나오면서 미국 금리가 하락한 점이 국내 금리도 하락을 조금 견인했던 것 같고요. 1bp가 0.01%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제 미국 금리가 좀 하락을 해서 오늘은 뭐 지금 한 1.5bp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한 1.4 정도, 64 정도 10년물 기준으로 금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제 물가 관련된 지표 설명드리면, 일단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는 한 0.6%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시장 컨센서스가 한 0.5% 정도 됐었기 때문에 뭐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뭐 전년 대비로는 기저 효과가 이제 코로나 기저가 반영되면서 한 2.6% 상승을 하였고요. 이제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로 한 2.5%였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뭐 거의 부합되면서 일단 물가가 뭐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오르는 게 아니야라는 시각이 있으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제 밤에 미국 국고 10년 금리가 뭐 나름 한 5bp 정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일단 뭐 4월하고 5월은 이제 좀 경기 정상화가 더 됐었기 때문에 뭐 소폭 뭐 한 5월은 보통 한 4% 정도 전망이 많은데, 일단 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유동성 분석 영상에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돈이 풀리지 않는 이상 사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이 뭐 기저 효과랑 뭐 보복 소비에 따른 뭐 일시적인 효과를 제외하고는 추세적인 물가 상승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이제 떨어져야, 그리고 이제 예대율이 높아져야 물가가 상승을 할 것이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나스닥이 사실 돌파를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신고점을 이제 지나고 나서니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게, 나스닥이 이렇게 돌파를 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미국 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고요. 이 떨어졌던 이유가 사실 물가가 낮게 나온다는 것인데,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물가가 이제 낮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돈이 지금 안 풀리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사실 연방준비은행이 총자산 보시면은 돈을 이렇게나 많이 풀었었는데, 뭐 거의 코로나 때 보시면은 저점이 한 3.8조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7.7조죠. 뭐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정말 수직으로 이렇게 풀었는데,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이제 발생을 안 하는 것은 돈이 다 이렇게 통장에 그냥 쌓여 있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물가가 상승하지 않아서 뭐 금리가,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이 돈이 풀리기 전까지는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실적 자체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사실 한 3분기 정도부터는 보복 소비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 개선된 실적이 지속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개선은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장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비해서 지금 이 주식의 밸류에이션에 비해서는, 뭐 PBR을 보시면 이 밸류에이션에 비해서는 약간 하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만 일단 파동 카운팅을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 달라지긴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사실 뭐 존슨앤존슨 백신 관련된 이슈도 설명을 드리면, 일단 6명 정도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심각한 조금 혈전증 사례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확률로는 지금 100만 명 중에 한 1명이 조금 안 되는 확률이라고 하고요. 미국이 한 600만 조금 넘게 접종을 했기 때문에 6명이기 때문에 한 그 정도 확률이고, 근데 다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6명 중에서 한 분은 지금 사망을 하셨다고 하고요. 이 6명 사례 모두가 백신 접종 후에 한 6일에서 16일 사이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가 이제 매우 발병 사례가 조금 드문 이제 뇌정맥 혈전증이라고 합니다. 워낙 조금 사례가 조금 흔치 않은 질병이다 보니까 백신을 맞고 나서 6명이나 발생을 한 걸 봤을 때는 일단 백신과의 연관성은 좀 높은 것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그거 관련된 이슈가 어제 있었습니다. 뭐 증시에는 뭐 단기적인 조금 하락은 있었었는데, 뭐 재차 어제 이제 국고채 발행도 조금 괜찮게 입찰이 나오면서 금리 물가도 안정적으로, 사실 크게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으면서 조금 증시는 상승을 했었고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파동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장기 파동부터 한번 보시면은, 3주봉부터 보시면은, 일단 뭐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저는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 여기가 이제 그럼 1, 2, 3, 4, 5로 큰 1파 슈퍼사이클의 1파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중 무역 분쟁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고 코로나까지 떨어지면서 큰 2파도 ABC 조정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파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파 이제 1파가, 그 다음에 이제 채널링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 이제 저점하고 이 저점을 그었을 때,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채널을 거의 닿아서 뭐 저는 여기가 이제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100% 확률은 아니지만 일단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피도 아무래도 이 채널까지 다시 한번 갈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는 다시 좀 생각을 변경하게 되었고요.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그럼 이제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가 1파, 이제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이제 변함이 없는데, 그럼 2파랑 똑같이 이제 4파 저점을 그은 다음에 3파 고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서도 그럼 오파가 만약 여기가 아니었다면 여기가 이제 오파 이 채널을 넘었었는데 만약에 이제 오파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여기가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5의 1, 5의 2, 5의 3 여기까지가 5의 4 지금 5의 5가 아마 지금 마지막 파동이 지금 전개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이제 이 기존 채널에서 아마 조금 진행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여기가 이제 2랑 4 저점인데요. 2랑 4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올려놓기에는 뭐 약간 좀 저는 너무 높다고는 생각을 해서 뭐 아니면 뭐 여기랑 이제 겹쳐지는 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확률이 낮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최대치가 이 기존에 있던 채널을 닫고 아마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분봉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오늘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분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분봉으로 보시면은 일단 뭐 기존에는 제가 여기까지가 A, B, C로 이제 A파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A, B, C로 B파가 올라가고 1, 2, 3, 4, 5로 이제 C가 떨어지고 이제 큰 A가 나오고 A, B, C로 이제 B가 나오고 이제 C가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뭐 나스닥이 전고점을 넘은 걸 봐서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전고점을 넘지는 못해서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 뭐 조금 상승이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가 그냥 A, B, C가 그냥 4파 조정이었지 않았을까 1파, 2파, 3파, 4파 조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가정했을 때는 이제 그럼 여기가 1파, 2파, 3파라고 지금 진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A, B, C라고 했을 때는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가 AB 이거 다시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라고 만약에 했을 때는 일단 뭐 채널을 넘어 버렸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지금은 이제 조금 가능성이 낮아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뭐 해지를 위해서 보유했던 풋들은 다 매도를 하였고요. 오늘 오히려 조금 소폭 하락했을 때 오늘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마이너스 이제 한 10분봉으로 보시면 오늘 마이너스 제가 정확하게 한 오전에 서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마이너스 갔을 때 그때 조금 일부 오히려 이제 콜을 조금 매입은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120분봉으로 보시면은 아마도 일단 뭐 여기가 이제 5회 1파 이제 5회 2파 이제 마지막 5회 1파 2파 3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그래서 제가 그냥 계산치를 한번 만약에 이 5회 1, 5회 2, 5회 3이 맞다고 했을 때 3파가 이제 1파 제가 수치는 미리 이제 넣어놨고요. 만약에 이제 올라가게 됐을 때 만약에 3파가 1파에 1.618배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3,231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2.618이면 뭐 3,390인데 뭐 제가 봤을 때 확률상 3,231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조금 단기적인 상승은 뭐 저는 뭐 조정을 좀 보이더라도 그 다음에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치면은 이 봉을 이제 깨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일단 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갭과 이 봉이 이제 깨졌을 때 만약에 여기가 1, 2, 3이 되려면은 3파나 4파가 이제 그러니까 4파가 이 1파 고점을 겹치면 안 되거든요. 하회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저는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콜을 청산하거나 풋을 그러니까 콜을 어떻게 보면 손절하거나 풋을 매입하거나 주식을 매도하신다고 손절을 한다고 하시면은 이 구간을 조금 저는 잡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 뭐 이제 기준선이나 전환선을 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뭐 26일 어제 변화일이 딱 왔었는데 그 변화일에서 이제 올라 버렸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이제 상승 추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전환선하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뭐 9일하고 26일 후행스팬 다 호전된 거는 뭐 사실 뭐 꽤나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제는 조금 더 추세를 확실하게 조금 더 위로 가는 게 뭐 전고점은 넘지 않았지만 약간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5회 1, 5회 2, 5회 3, 5회 4, 5회 5라고 하더라도 뭐 사실 상승이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뭐 조금 뭐 단기간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일단 뭐 대규모의 상승이든 뭐 소규모의 상승이든 상승 후에는 저는 조금 하락은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서 뭐 조금 뭐 매수를 하시더라도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좀 조심하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거의 이제 축제에 저는 막바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왜냐면 돈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돈이 풀리지 않는 이상 사실 증시는 계속 지속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계속 뭐 저도 이제 뭐 콜을 사서 뭐 조금 더 상승을 보고 있지만 뭐 소액 콜을 사서 상승을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조금 언제든 탈출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일단 뭐 신발 정도는 신어 놓으시고 이제 조금 탈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남들 다 환호할 때 환호를 하고 이제 조금 조심하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 보시면은 나스닥이 아니라 S&P 보시면은 3주봉으로 보시면은 S&P도 뭐 똑같이 이제 S&P는 이제 2009년도 바닥부터가 새로운 파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까지가 2파, 여기가 1회,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여기까지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지금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뭐 이제 거의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렇게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이것도 뭐다 고점하고 고점이 연결돼 있어서 채널링은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락을 할 때 그때 조금 더 큰 하락이 있지 않을까. 이 채널을 하회할 때 큰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계속 잘 올라가고 있어서 이 마지막 파동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인데 아마도 이제 나스닥하고 채널이 이제 같아지려면은 아마도 여기까지가 이제 그냥 4파였을 것 같고요. 이제 나스닥하고 채널이 이제 똑같아지려면은 그럼 여기가 이제 1, 여기가 이제 2, 아마도 여기가 3, 이제 여기가 4, 이제 여기가 저는 이제 5의 진행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5파를 한번 채널링을 해보면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올려서 여기 3파 위에 올려놓으면은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채널상으로 더 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지막 이제 5파 안에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마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도 여전히 뭐 조금 더 상승은 예상이 되지만 뭐 결국 하락을 했다가 올라가든 뭐 상승을 했다 하락을 했다 올라가든 결국 조금 상승은 더 예상이 되지만 뭐 계속해서 뭐 저는 조금 조심하시는 것은 좀 추천을 드리고요. 뭐 일단 올라가는 걸 올라갈 때까지 먹는 건 괜찮지만 항상 좀 기준을 정하셔서 언제는 조금 내가 탈출을 하겠다, 매도를 하겠다 하는 기준은 좀 계속 정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원래 여기를 5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전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뭐 불규칙 비파라는 게 있지만 뭐 그렇게 발생한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서 그냥 아마 아닐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원래 여기까지가 4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플랫 왜냐면 원래 여기까지가 4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여기가 이제 지그재그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플랫이 나올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뭐 절대 법칙은 아니지만 그냥 여기 이제 플랫일까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럼 지나고 나서 보니까 플랫이 아니었던 거고요. 여기까지가 4파, 여기가 이제 5회 1, 여기가 5회 2, 여기가 5회 3, 여기가 이제 5회 4, 여기 지금 5회 1, 그러니까 5회 1회 1, 1회 2, 2회 3을 이제 지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번 채널링을 해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이 부분까지는 그래도 이제 또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빠졌다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마도 뭐 RSI가 완전 과열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과열까지 나왔다가 이렇게 하락할 때 그럼 그때 뭐 조금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V코스피 설명을 드리면 V코스피는 뭐 오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한 이제
6 정도니까 원래 뭐 10에서 13 정도가 정상인데 뭐 거의 정상 수준까지는 와 있습니다. 뭐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근데 뭐 사실 요즘에 변동성이 커서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할 확률은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그냥 계속 한 14, 16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과매도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원 보시면은 뭐 달러원은 오늘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고요. 뭐 아무래도 계속 미국 쪽 물가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높게 나오진 않다 보니까 좀 하락을 했는데 뭐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사실 조금 실적이 안 나오면서 조금 증시가 빠지면 결국은 이제 이제 상승할 것 같은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하락할 수 있는 추세긴 합니다. 다 역전이 되어 있고요. 이제 구름대까지도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이제 구름대 반등을 하고 제가 비파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지금 상으로는 뭐 조금 더 오히려 하락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환선은 재차 상회했지만 뭐 여전히 구름대 아니어서 뭐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기는 하고요. 뭐 미국 채금리는 이제 물가 관련돼서 국고채 이제 10년 금리죠. 어제 물가 관련돼서 지표가 뭐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지는 않으면서 조금 하락을 하였습니다. 미국채 이제 금리 하락에 좀 연동되면서 하락을 하였고요. 미국 채금리도 어제 이제 물가 관련돼서 이슈가 있어서 조금 하락을 큰 폭으로 하였고요. 뭐 오늘은 소폭 반등하고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 뭐 좀 더 사실 뭐 한 1.5까지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좀 증시 상승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돈이 풀리지 않아서 뭐 저는 조금 하락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는 이제 뭐 개인분들 수급이 그렇게 눈에 띄진 않지만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 기준으로는 뭐 엄청난 양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누적적으로 한 14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 올해가 아니라 이제 순 매수가 근데 이제 최저점이 71조기 때문에 한 85조 정도를 매수하시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수급은 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외국인이 뭐 거래량이 크지 않게 사실 주가를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마지막 이제 저는 벼랑 끝을 향해 이제 달려가고 있는 상태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달려간 다음에 이제 조금 올라가는 걸 보고 아마 환희를 할 때 뭐 개인적으로 외국인도 이탈을 하지 않을까 더 크게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거는 뭐 그냥 개인적인 소설이고요. 뭐 수급 쪽은 뭐 사실 저는 뭐 제일 뭐 좀 덜 중요하게는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뭐 그 다음에는 뭐 밸류에이션이랑 저는 유동성이랑 차트를 더 중요하게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이제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뭐 높을 때 삼성전자 주식이 싸다고 알려주는 거고요. 낮을 때 이제 비싸다고 알려주는 지표인데 보통 이렇게 8%를 하회했다가 좀 상회할 때 조정이 나타났었는데 일단 뭐 개인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확률이 이제 뭐 아마 차트상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물론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올라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엔 조금 하락을 하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그럴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이때도 뭐 8% 했다가 조금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긴 했었죠. 여기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떨어지긴 했었는데 뭐 약간 이런 상황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랑 PBR 같은 경우에 뭐 특히 PBR 기준으로 2배를 넘었을 때 보시면 항상 좀 증시가 그 다음에 조금 조정을 보이거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상승은 조금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은 조금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는 여전히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이제 차트 보시면은 일단 뭐 오늘은 뭐 도지가 나왔었고요. 삼성전자는 사실 뭐 차트는 여전히 안 좋긴 합니다. 코스피는 올랐지만 오늘 삼성전자가 못 올랐듯이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사실 지금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뭐 매수를 하신다고 하셔도 뭐 전 좀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만 일단 뭐 전고점을 넘을지 안 넘을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코스피랑 뭐 똑같이 삼성전자가 파동은 아닐 수도 있어서
일단 뭐 차트는 그렇게 긍정적인 모양새는 아니고요. 왜냐면 기존에 이제 코스픽이랑 똑같이 이제 A파 나오고 A, B, C로 B파 나오고 이제 C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코스피를 조금 올라간다고 봐서 뭐 삼성전자가 아마도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개인적으로 뭐 모멘텀 측면에서 저는 뭐 다른 주식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상황이고요. 물론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간다고 하면은 일단 이 구름대라도 확실하게 넘고 나서 일단 조금 추격 매수를 저는 하시는 것을 오히려 조금 더 안정성 측면에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A파가 아마도 그냥 4파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만 제가 애플은 뭐 엄청나게 카운팅을 정성스럽게 하진 않아서 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뭐 조금 아직까지는 뭐 상승을 더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만약에 S&P랑 똑같다고 하면은 뭐 이제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애플이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는 조금 차트가 안 좋은 건 사실이어서 뭐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뭐 조금 차트가 더 괜찮은 주식이 미국 쪽 훨씬 더 많아서 좀 다른 주식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테슬라도 똑같습니다. 뭐 테슬라도 구름대를 넘긴 했지만 뭐 구름대 워낙 얇아서 사실 이 종목보다는 뭐 전 다른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뭐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름대는 뭐 애플하고 마찬가지로 뭐 넘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뭐 매수하시는 것은 뭐 말리진 않겠지만 뭐 그렇게 뭐 사실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이 막 우수하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확률상 저는 뭐 그렇게 좋은 차트 모양새는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은 이제 이 수치는 이제 주식 수익률에서 이제 채권 수익률을 차감한 수치고요. 이제 채권 수익률은 국고채 10년 금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 시그널이고요. 뭐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는 사실 뭐 여전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쪽 S&P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최근 기준으로 최저치 수준이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뭐 저는 뭐 일단 뭐 조금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여전히 사실 위험 구간이라고는 이제 그냥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위험한 구간이라고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는 국고채 이제 10년 금리를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고요. 이제 이것도 똑같이 이제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인데 뭐 최근 기준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당히 내려와 있어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상당한 구간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 뭐 퍼랑 뭐 PBR을 보시더라도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거의 닷컴버블 수준까지 점점 PBR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뭐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계속 반복을 하는데 원래 이제 실질금리랑 기준금리가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양적 완화 때문에 지금 이 기준금리보다 실질금리가 낮아서 저금리의 영향으로 이렇게 PBR이랑 퍼가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많이 이제 유동성 장세다라고 하지만 지금 정확하게는 저금리 장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유동성을 알 수 있는 예대율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지금 최저점, 역사상 가장 최저점인 수준이기 때문에 돈이 지금 다 예금에 있을 뿐이지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가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도 당연히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뭐 당연히 4월하고 5월에는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당연히 유가가 거의 뭐 한 두 배가 올랐기 때문에 두세 배가 올라서 당연히 이제 높아져야 되는 건 물가가 높아져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가 뭐 엄청나게 활황이 돼서 좋아진다기보다는 물론 다 기저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랠리를 한 것 치고는 실적이 조금 안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돈이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시더라도 뭐 계속 쌓여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부 보시면은 뭐 코스피 퍼랑 이제 뭐 PBR은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장부 보시면은 일단 뭐 계속해서 뭐 22
2조 한 2천억 정도 계속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소폭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는데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증권사 자기 자본 한도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대출을 많이 못 나가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연말 그게 끝났으니까 이제 조금 더 증가할 수는 있겠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자기 자본이 좀 늘었을 테니까 뭐 소폭은 좀 증가할 수 절대량 자체는 조금 증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뭐 코스닥은 다시 이제 10조를 또 돌파를 하였습니다. 차트로 보시면은 뭐 여전히 신용잔고는 뭐 사상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역대급의 사상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하락할 때가 항상 하락할 때가 많아서 뭐 제가 초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이 예상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상승이 있은 후에는 조금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은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그 다음에는 네, 뭐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지금 뭐 크게 뭐 파생으로 막 움직이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지를 하기 위해서 샀던 풋은 그냥 이제 막 해지의 필요성이 좀 낮아진 것 같아서 다 정리를 하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조금 하락했을 때 콜을 아주 일부 매입을 해놨고요. 왜냐면 좀 제가 콜을 조금 일부 매입을 해놓은 게뭐 제가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리면 제가 키스콜딩스밖에 주식이 없거든요. 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국내 주식이 한 60% 정도 차지를 하는데 뭐 그게 다 지금 키스코밖에 없어서 일단 뭐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도 있고 뭐 약간 좀 증시가 이제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채널도 이제 다시 돌파를 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콜을 소량 매수를 하였고요. 근데 뭐 혹시나 뭐 예를 들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서 뭐 제가 파동을 또 잘못 매겨가지고 그냥 바로 뭐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뭐 그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 이 갭 구간이죠. 딱 여기 이 전고점 이분하고 여기가 이제 갭이 딱 겹치기 때문에 이 갭을 그냥 깨지면 뭐 미련 없이 이제 다시 풋을 조금 들어갈 생각이고요. 일단 뭐 키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이제 많으셔서 좀 뭐 오늘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뭐 오늘 자사주 잘 사고 있고요. 뭐 일단 뭐 14,000주 정도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전량 채굴되진 못했지만 뭐 일단 그래도 하방은 어느 정도 받아주기도 하고 설사 뭐 소폭 하락하더라도 자사주 사는 효과가 사실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좋아서 뭐 긍정적인 계속 뭐 긍정적인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차트상으로 뭐 그렇게 뭐 과열된 상태여서 뭐 그렇게 엄청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일단 뭐 키스코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대주주의 그런 결정에 따라서 되게 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회사여서 사실 뭐 차트로 그렇게 많은 주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뭐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제가 뭐 매도를 못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자회사 한국철강도 계속 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사주 매입이 한국철강 거는 엄청 잘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조금 회사 자체에서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자사주 한국철강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어차피 자동적으로 키스코 지분율이 높아지는 거여서 정확하게는 이제 키스코나 뭐 그 키스코홀딩스 제가 뭐 매수 추천 영상 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뭐 자사주 매입하는 게 한국철강 매입하는 것까지도 키스코가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 뭐 계속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제가 전화한 건 아니지만 뭐 대부분 좀 약간 사람들이 이제 막 주식 그 회사 IR 담당자한테 전화했을 때 뭐 5월 24일까지는 다 산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회사를 뭐 믿어야 될까요? 저 100% 저는 사람을 이렇게 잘 믿지는 않아가지고 믿을 수는 없겠지만 뭐 일단 5월 24일까지 다 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다 산다고 치면은 사고 나서가 저는 사실 더 행보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아직까지 사실 현금은 되게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뭐 충분히 현금은 많아서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상 감자를 할 수도 있고요. 유상 감자를 하면 근데 상속이 제가 기억하기에 지금 제가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촬영을 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5,8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아마 상속을 받았을 텐데 이 주가보다 뭐 내려간다고 하면 유상 감자라는 방식도 있기는 한데 일단 아마도 유상 감자보다는 뭐 자사주를 조금 더 추가로 할 확률이 저는 높을 것 같기는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무상 감자를 하든 어떤 뭐 주가 부양책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현금이 보유 현금이 조금 많아서 회사에 아직까지도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뭐 자사주를 계속해서 한 번 더 매수를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자사주를 매수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부상 감자를 하거나 이제 부상 증자를 하거나 하지 않을까. 좀 약간 주가 부스팅을 위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물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워낙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업황도 너무 좋고 뭐 사실 여러 뭐 중국 쪽 관련돼서 뭐 좀 정책들도 되게 우호적이고 해서 되게 2008년도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 볼린전 잠깐 끄도록 하고요. 2008년도 이때 대주주분들이 상속을 하거든요. 이때도 철근 호황이 정말 대호황기였었는데 딱 그 정점에 대주주들이 딱 물납을 하고 이제 딱 금융위기가 터지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근데 물론 키스코가 고점을 치기 전에 저는 일단 증시는 하락이 조금 이번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뭐 그때도 뭐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일단 뭐 철근 경기가 호황이어서 뭐 조금 약간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저는 일단 키스코를 들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뭐 계속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조금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괜찮은 주식이지 않나라고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차트가 이제 조금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하고요. 제가 중국 쪽은 그렇게 카운팅을 잘 하고 있진 않아서 보고 있진 않긴 한데 자세히 보고 있지는 않긴 한데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하고요. 뭐 중국 쪽은 제가 뭐 계속 유동성 분석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M1하고 M2를 나눈 걸 봤을 때는 과거 딱 2015년 급락기랑 지금 유동성 패턴이 너무나 똑같아서 일단 약간 계속해서 조금 조심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중국 쪽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저는 좀 약간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안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M1 나누기 M2가 저점일 때가 항상 위기였었는데 2015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약간 반등은 하고 있지만 반등했다가 이제 사실 떨어질 때가 항상 위기였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도 M1 나누기 M2가 저점이었고 이제 금융위기 때도 저점이었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전 있을 것 같고 일단 중국 쪽 파동이 있어서 뭐 사실 파동이 되게 조금 다 같이 이제 똑같이 갈 때는 사실 되게 편한데 이렇게 ABC로 이렇게 떨어질 때는 차라리 똑같이 다 떨어졌었기 때문에 뭐 니케이도 그렇고요. 유로스톡스는 뭐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었는데 그때 약간 유럽만 살짝 다르고 유럽도 뭐 빠지긴 했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었고요. 다 이제 비슷하게 갈 때는 뭐 사실 되게 편해서 뭐 그때는 제가 뭐 사실 되게 풋으로도 되게 크게 손쉽게 벌었었는데 일단 지금은 조금 약간 공격적으로 베팅하기에는 일단 정확성이 확률상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상승을 보고 있지만 그 상승에 대한 근거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때 이렇게 떨어질 때에 비해서는 조금 빈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언제든 좀 탈출할 수 있는 조금 약간 기민한 상태를 준비하시고 뭐 매수를 하시더라도 하시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